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한빛원전 2호기 원형 도매 내부 철판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원전 제4의 방호벽이 뚫린 겁니다. 외부 방사능 누출을 막는 내부 철판이 심하게 녹슬어 발생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원전 2호기입니다. 원자로를 보호하는 경납 건물의 둥그런 도매 높이 68m 지점 내부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된 건 지난 6월 말. 두께 6mm의 철판에서 심한 부식으로 10% 이상 두께가 줄어든 141곳이 발견됐습니다. 철판 조각을 잘라내 검사한 결과 두 곳은 완전히 관통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습기로 인한 부식 때문이었습니다. 돔 내부 철판에서 부식과 두께 감소로 구멍이 발생한 현상은 국내 원전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4 방호벽이라 불리는 내부 철판은 1.2m 두께 외부 콘크리트와 함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다 모든 걸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재질의 용접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부식은 한빛원전 2호기가 건설된 지난 1983년 당시 공사 현장 사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돔을 덮는 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지며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공사가 10달 동안 중단되며 철판이 비등에 노출돼 부식됐다는 겁니다. 해당 부위 용접만으로 수리를 끝내려던 원전은 규제기관의 보완 지시로 추가 정밀 점검을 계획 중입니다. 한빛 2호기는 방사선 누출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계획 예방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정밀 점검을 더 할 계획이고요. 한편 한빛원전 측은 철판에서 구멍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3달간 쉬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60대 여성이 부부싸움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산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3명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미평동 한 주택에서 65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남편인 69살 구모 씨가 어젯밤 아내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에는 여수시 월화동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서 크레인 기사 52살 엄모 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엄 씨가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쯤엔 여수시 화장동 모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52살 박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있던 76살 주모 씨와 77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여수 가망만 전국 바다 수영대회 참가자 사망 사고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수영연맹 43살 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너무 많은 선수들을 함께 출발시켰고 구급 차량도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무등산 정상의 높이가 4m 낮아진 1183m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천왕봉의 높이가 당초 알려진 1187m보다 4m 낮은 1183m로 측정됐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군부대가 주둔하는 과정에서 고도가 낮아졌다며 군부대 이전 이후 정상을 복원할 때 고도를 1187m로 다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죠. 그런데요, 과태료 폭탄을 맞고도 도로 위를 활보하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광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시민은 17만여 명으로 체납된 벌금은 5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630억 원에서 체납 액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수백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된 과태료 가운데 실제 징수가 된 건 전체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53억 원이 징수가 됐는데요. 전체 체납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갑니다. 5년 동안 체납할 경우에는 부과액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통지 기간 안에 자진 납부를 하면 이렇게 20%를 감경해주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야 할 과태료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롯데쇼핑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내기로 한 사회 환원금이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협의체를 통해 롯데쇼핑의 사회 환원금 130억 원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의 환원금을 사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민협의체의 안을 토대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흐리겠지만 야외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도 전통 음식이 한데 모이는 담양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맛과 멋을 더한 남도의 대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로 마련된 진설 음식으로 풍년 농사의 감사를 전하는 상달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빛깔과 다양한 종류의 남도 음식에 시선을 뺏긴 채 찬사를 보냅니다. 색깔 입히는 것도 이렇게 색소를 넣어서 입히는 줄 알았는데 자연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색소를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내서 이렇게 좀 해서 그것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광주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그다지 크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광주 무등산에서는 다음 주 후반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이나 두륜산, 대감산 등에서도 다음 달 초쯤에는 산 전체가 붉게 물들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의 축제와 함께 깊어지는 가을 정취 만끽하셔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이 제4호 국가중요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국가중요업유산 지정은 천일염의 생산성, 경관 형성, 지속 가능성 등의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형농업유산으로 등재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